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쉽게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전 강의에서는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좌뇌보다 우뇌가 여러 가지 정보 저장 또 처리하는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로 인해서 통찰력과 많은 정보에 대한 분석력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좌뇌형 사람들이 우뇌 교육을 했을 때, 또 우뇌형 사람들이 좌뇌 교육을 했을 때, 또 오바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뇌는 1000명이 태어나면은 1000명의 뇌가 다 달라요. 그것을 간략하게 좌뇌 우세형, 우뇌 우세형으로 나눈 것 뿐이지, 좌뇌형이라고 좌뇌를 전부 쓰고 우뇌형이라고 우뇌를 전부 쓰는 게 아니에요. 좌뇌는 텍스트 정보를 단순 암기, 단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역시 경험 정보나 또 어떤 생활에 의한 것을 동영상으로 머릿속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성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우뇌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험 정보나 음성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 좌뇌로 판단하고 처리를 할 때, 이럴 때 좌뇌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도 이런 음성 정보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저장을 할 때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색감이나 음감이나 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이 우뇌를 써야 됩니다. 우뇌형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없으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자기만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화법, 논리력, 언어술, 또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빨리빨리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 또 주변이 지저분할 때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좌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은 우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뇌형 아이든 좌뇌형 아이든 우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뇌가 성장을 해야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이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정보가 다 우뇌에서 저장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이 하지마, 안돼, 위험해, 저리 가, 이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는 우뇌에 저장되는 정보가 적어지게 되면서 경험 정보가 적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신감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버된 과잉보호는 아이의 우뇌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안 돼, 하지마, 이 말은 기어로 쓰고 있습니다. 절대 아이한테 웬만하면은 쓰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이 안 돼, 하지마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얼음이 되고 뇌가 정지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돼, 하지마는 아이의 뇌회로를 정지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트라우마로 남아서 성인이 됐을 때 누군가 안 돼, 하지마 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그 순간 몸이 얼어붙고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 좌뇌는 우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뇌는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뇌가 하는 일을 알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좌뇌가 강한 좌뇌 우세형 사람들은 우뇌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좌뇌형 부모들은 우뇌형 아이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박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뇌형 사람들은 좌뇌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좌뇌형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은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고 과잉 행동 반응이나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좌뇌든 우뇌든 상관이 없어요. 약
6살에서 7살 때까지는 모든 아이가 우뇌라고 생각을 하고 우뇌형 교육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녀형 교육이 도대체 뭐냐? 한글과 같은 문자 교육, 수학과 같은 연산 교육, 어떤 것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런 강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좌뇌 교육이에요. 우뇌 교육은 뭐냐?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해보고 만들기나 그리기나 색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퍼즐놀이, 블럭 같은 거로 노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우뇌예요. 또 어디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협동심으로 만들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친화적이고 낯가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이런 것들도 다 우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면은 우뇌에 많은 지식들이 쌓이면서 우뇌가 넓어져요. 그런데 우뇌형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좌뇌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우뇌가 커져야 할 나이에 우뇌가 커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뇌가 더 커질 이 나이에 부모님의 강제적인 좌뇌 교육으로 우뇌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아이가 또 좌뇌 교육을 한다고 좌뇌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우뇌형 아이들은 좌뇌가 태어났을 때 약 30 정도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좌뇌형 아이들은 좌뇌가 태어났을 때 자체도 80 정도로 태어나요. 이 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 아무리 좌뇌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30에 의한 퍼센트로, 만약에 50%가 커진다 그러면은 45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좌뇌형 아이들이 80으로 태어났는데 50%가 커졌다 그러면은 약 120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벌써 퍼센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뇌형 아이들한테는 좌뇌 교육을 시킬 때 하는 방법, 이 정도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뇌형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우뇌형 아이들을 강제로 좌뇌형 아이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학교 좌뇌 교육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이 됐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우뇌형 아이들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줘서 추후에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자기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줘야지, 학교에서 1, 2등, 3등 이런 거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학교 수업을 못 쫓아가더라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우뇌형 아이의 공부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우뇌형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더 많은 좌뇌를 강요를 하거나, 또 좌뇌형 부모님들이, 또 우뇌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끔, 그리고 너무 많은 학습 교육을 강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망가지게 돼요. 대부분 망가져요. 과잉 행동 반응, 후천성, ADHD, 또 특장애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좌뇌형 아이들은 우뇌 교육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애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한글 가르치지, 매일 앉아서 책만 읽게 하지, 또 어떻게 해요? 조금 한글을 읽는다 싶으면은 숫자 공부를 막 가르치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다 보면은 우뇌가 성장을 안 해요. 그 성장 안 한 그 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좌뇌가 확 성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6살 때까지, 7살 때까지, 이때는 좌뇌도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냥 우뇌에 가는 이 지식기를 막아놓고 좌뇌가 열리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좌뇌형 아이들한테는 이런 학습 공부나 아니면은 부모의 의지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6살, 7살 때까지 좀 자제해 주시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림 공부나 만들기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아이랑 많은 경험 정보나 또 다른 아이들과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서 이런 사회성 교육 같은 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우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네만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매일매일 집에서 책만 보고, 집에서 엄마랑만 얘기하고,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낯가림이 심해지고 또 자기 고집이 생기고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만 하려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나 아니면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해외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범죄에 사람을 해하거나 사기치거나 다 위험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좌뇌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극좌뇌형 사람이고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도 우뇌를 버린 좌뇌형 사람이에요. 그 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것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뇌예요. 근데 우뇌가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격 장애들이 생기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편집증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극자뇌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뇌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만한다고 보다는 자기 스스로 병이 걸려요. 언어가 딸린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한다든지 판단력이 적 때문에. 그래서 혼자만의 문제가 많은데 머리 회전력이 좋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면 대기업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간다 그러면은 대형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금한 사기 같은 경우는 좌뇌형 사람들이 많이 치고요. 이런 대형 사기 같은 거 큰 대조직 범죄 이런 것들은 우뇌형 사람들이 많아요. 우뇌 사람들은 좀 크게 놀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뇌형 사람들은 우뇌 교육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회성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우뇌형 사람들은 좌뇌형 교육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시기가 언제냐? 7살 넘어서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뇌 교육은 언제까지요? 6살 때 또는 7살 때까지는 꼭 우뇌 교육만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학교 들어가서 약 4학년 때까지는 좌뇌 교육을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잘못되면은 아이의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막 성장할 이 뇌가 제대로 성장을 안 하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요 나이 시기대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경계선이 약 7살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좌뇌형이든 우뇌형이든 상관없이 7살 때까지는 무조건 우뇌 교육 7살 넘어서부터는 슬슬 좌뇌 교육을 시켜주시면은 학교 공부가 우선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덜 맞아오더라도 아이의 뇌는 튼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가 내 후세에는 이세에 내 그 아이의 아들, 딸한테 유전이 되게 돼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좌뇌형 사람들의 기본 특징, 성인이나 아이들 전부 다 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우뇌형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이 다음 강의에 아까 말했던 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